자, 이제 정경민 차장과 시장 준비 또 들어가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비트코인 할까요? 바이오 할까요? 아니면은 뭐 둘 다 하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23,000달러 3,000불을 돌파하는. 예.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엄청 좀 치고 가는 모습을 나왔었는데 그만큼 달러는 개박살났어요. 인덱스 90 깨졌죠? 90 깨졌고 네, 90 깨졌죠. 어제 정말 FX 거래하면서 희한하게 본 건 이제 파운드화가 영국도 지금 사실 녹록치 않거든요. 그렇죠. 노데일 얘기가 나오니까. 예. 뭐 어제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코로나19에 걸렸죠. 유럽 엉망인데 유로화도 강세, 파운드화는 1% 원빅 이상 급등. 거기 브렉시트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노딜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야,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네. 달러가 어디까지 이렇게 너덜너덜해질지 달러를 보니까 88까지 보는 시각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 2018년 2월 달에 88 맞아요. 88까지고 2011년 5월에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72. 네, 그다음에 서프라임 직전 2008년도 직전에 70. 거기가 이제 역사적인 최저치인데 달러 뭐 70까지 갈 수 있어요.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너무 빨리 약해지고 있다. 이게 조금 걸리고 그 반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막 23,000달러. 돈을 얼만큼 풀려고 저렇게까지 빠지는지.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 달러의 반대 개념으로 올라가는 것 플러스 뭐 페이팔 같이 이제 소셜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채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유동성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강하면은 그래픽 카드 쪽도 중국 쪽에는 그래픽 카드 업체들의 가격도 많이 오른다고 해요. 그러면 국내는 뭐 그래픽 카드 뭐 아니면 뭐가 있나?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게임용으로 쓰긴 합니다만 그 GPU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채굴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삼성전자까지 이걸 확장을 시켜야 비트코인 관련주로. 그럼 너무 나가니까 일단 지금은 환율 단에서만 지금 그 반대에 서 있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가 보이는 이유는 이제 그쪽에서 찾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일각에서 지금 한 88 정도까지 보는 시각이 조금 우세하다. 이 정도 좀 참고하시면 경기 부양을 하면 돈 또 푸니까 그렇죠. 달러가 풀리고 9천억 달러라고 하니까 시장이 미리 지금 막 달러를 팔자로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근데 그 달러를 팔아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뭔가 또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해외 주식도 사고 뭐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주식도 사요. 그렇죠. 원달러는 또 잘 버텼더라고요. 우리 환율은 여기에서 오늘 조금 강보와 그렇죠. 달러 가치 급락에 비하면은 상당히 조금 방어는 한 것 같고, 근데 뭐 그거야 뭐 큰 의미는 없고 결국에는 1,090원, 1,100원 미치니까 좀 더 밀리겠죠. 자, 그러면 뭐 비트코인 관련주는 어제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또 뭐? 저는 그냥 비트코인 직접이 날 것 같다라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었죠. 그 종목들인데 실효성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7%, 8% 떠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는 있다. 오히려 만약에 영역을 확장한다면 그래픽 카드, GPU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조금 관심을 둘 만하다. 그래서 이제 GPU 관련주? 이렇게 준비하라를 할까요?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속보 떴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 좀 드리자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나왔죠. 이 키움증권 허예민 연구원이 일정을 보내줬는데요. 또 출처 밝혀드려야 되니까. 뭐 지금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공식 초청. 삼성 바이오로직스, 휴젤, HK 이노엔, LG 화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 이렇게 좀 봐지는데 HK 이노엔은 예전에 CJ 헬스케어였군요.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좀 공략할 만한 거는 제넥신과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어제 장 막판에 그 코로나 백신 임상 일상 결과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백신하고 이렇게 차별점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물질을 넣어서 이제 변이에도 좀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시 일상을 하겠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빨리 할 수 되도록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워주겠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제 좀 막판에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20% 이상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면 뭐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접근하시기는 무리는 없는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거는 다 큰 기업들이니까 HK 이노엔은 한국 콜마가 50% 조금 넘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제약이 이제 K캡이라고 원래는 이제 그 속 아플 때 거의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은 일본 제약사들이 이제 뭐 그 양배추를
뭐 이런 거 원료를 해가지고 이제 속 아픈 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소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상당히 특화돼 있는 게 좀 강했었는데 지금 그 시장을 옛날에 이제 CJ 헬스케어, 이제 K캡정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뭐 다시 잠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백신들도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좀 자극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콜마 쪽이 조금 오늘 좀 강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누가 보내줬네. 비트코인 관련주는 한국전력이라는데. 전력이 많이 쓰여서. 다시 한국전력을 좀 네, 애착을 갖기 우스갯소리로 시작하시네요. 나오고. 네. 자, 저 뉴스 나오는데 속보는 아니고 저희 예상치입니다. 매일경제TV에서 집산한 예상치인데 코로나19 오늘 이제 신규 확진 어제 전시 기준이겠죠. 한 1,062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적지는 않네요. 3단계에 좀 근데 3단계라는 게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모호해가지고 굳이 뭐 3단계를 자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방역에 대해서만 좀 저기 했으면 좋겠고. 주는 압박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3단계. 이게 지금 수출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지만 내수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주가를 대변하는 경제가 뭔가 축이 잘 맞아야 되는데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을 너무 강화해 버리면은 지금도 이미 뭐 다 저기 하잖아요. 네. 뭐 저도 재택까지 하고 있고 뭐 이렇다 그러게요. 보니까 예. 자,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로 넘어가죠. 네. 첫 빨리 번째, 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아까 했던 얘기의 지금 연장선상이고요. 네. 요즘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십자포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 군사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네. 뭐 내년 정도에 좀 우리나라 무기 체계 어떤 이제 이런 방산 업체들의 무기 수출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날 걸로 좀 예상돼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관심이 좀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 체감 지수보다는 코스닥이 강하잖아요. 어느덧 이제 1000을 앞두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요즘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반도체와 뭐 배터리 쪽이 좀 자극을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집적화되고 또 애널리스트들도 가끔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지만 이런 집적화, 미세화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서 기술 격차를 벌이려는 이제 그런 공정들이 좀 나가고 또 그런 쪽이 좀 기술 개발 또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투심은 예전과는 다른 속도와 강도로 좀 뭐 자극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투자 심리. 네, 투자 심리. 입에 배가지고 그렇죠. 투심 그러면 이제 용어들이 이게 굉장히 빨리 얘기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순화되게 풀어서.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정겸 차장이 투심 그러면 자꾸 저는 고기 생각이 나요. 툭불 등심 뭐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뭐 반도체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툭불이 나오네요. 어쨌든 이제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이제 분명 실적보다 앞서간 종목들이 아까 김영민 매니저도 지적을 해줬지만 뭐 적진 않겠습니다만 현재의 유동성이라면 저는 급격한 가격 조정도 뭐 그렇게 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뭐 물려도 IT, 물려도 뭐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라는 소리가 다시 나오는 만큼 확연하게 이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소외됐던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넘어갔다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소재 쪽이 맞는 것 같고 솔브레인 좀 눈에 들어와서 아까 이제 솔브레인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접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AP 칩 꽂고 메모리 꽂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패키징을 하는 기판 쪽이 결국에는 만제품이 돼서 나가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심텍, 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런 메모리고 비메모리고 어떤 반도체가 결합하는 결국에는 이제 뭐 마지막에 완성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도 지금은 약간의 뭐 좀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부품주로서 자극되는 시점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 솔브레인 같은 종목 또 뭐 대덕전자, 심텍 이런 종목들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뒤늦게 접근을 해보셔도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뭐 조금 단기 납품이냐 뭐 저 수년 납품이냐 따라 하는데 요즘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장비, 부품, 소재로 막 계속 던지는 주문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메모리 반도체로의 집중포화를 얘기하는 거죠.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고 관련주로 해서 두 가지를 솔브레인과 심텍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내년에 반도체 기판이 의외로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우리 종목 나왔나? 솔브레인, 심텍?
별로가 있습니다. 나갔겠죠. 예. 네. 나갔다가 치고. 네. 자, 그러면은 또 신민영 아나운서 잠깐 갔다 가죠. 또 리스트 상위, 뭐 호가도 지금 계속 또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는데 관심 종목 상위 그리고 또 리포트 나온 거 특징이 있는 거 좀 알려드리고 가죠.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